안녕하십니까. 유니티비의 이영아입니다. 매주 화요일 전문가를 모시고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한반도는 지금입니다. 지난주는 제7차 남북당국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에 관한 남북 합의서가 체결됐죠.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과 비무장지대 내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을 북측에 제의했는데요.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의 공식 제의에 대해 북측은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와 함께 실무회담을 제의해왔습니다. 정세분석 총괄과의 조용식 사무관을 모시고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 주간 북한 대남 동향에 주목할 내용들이 몇 가지 눈에 띄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대남 동향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북한의 대남 유화 공세가 한층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14일에 개성공단 제7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개최되었고 개성공단 중단 사태 재발 방지, 우리 측 인원 신변 안전 보장 및 삼통 문제 해결 등에 관한 총 5개항의 합의서가 체결되었습니다. 네, 개성공단 제7차 실무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네, 합의서 체결 당일인 8월 14일에 조선중앙통신, 중앙방송 등 보도 매체를 통해 합의서 전문을 신속하게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개성 실무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8월 14일에는 온 결핵에 큰 기쁨을 안겨주게 되었다. 8월 15일에는 남북관계 발전이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었다고 높이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통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제의, 북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네, 북한은 8월 18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세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우선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과 14선언 발표 계기 화당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회담을 8월 23일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 실무회담을 8월 22일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 공동의 번영을 위한 사업을 활성화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산가족 상봉 적십자 실무회담에 앞서 북한은 8월 22일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함께 제의했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의 진전 사항을 보아가면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자는 의도라고 판단됩니다. 북한은 당국 실무회담 이외에도 남북교류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나요? 네, 북한의 6.15 민족공동위원회는 지난 8월 15일에 국내외 온 결핵에게 보낸 호소문을 발표하여 금강산 관광 및 이산가족 상봉 재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 군사훈련 중지 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은 8월 17일부터 우리 측 불교계와 심양에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9일 어제부터 남측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올해 북한은 UFG 훈련에 대한 비난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훈련 당일엔 어제까지 북한의 공식적 입장 발표가 없었고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보도 매체를 통한 비난도 매우 적은 편입니다.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북한이 비난을 자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근 북한은 대남 유화 공세를 발판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UFG 훈련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이 북한의 국면 전환 시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고려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면 전환 시도만큼 북한 내부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북한의 내부 동향 어떻습니까? 북한은 지난주에도 경제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8.15를 계기로 김정은 가계를 우상화하고 김정은의 애민 지도자 이미를 부각시킴으로써 김정은 체제를 공고하려는 노력을 병행하였습니다. 지난주에도 김정은의 현지 지도가 있었습니까? 네, 김정은은 지난주에도 현지 지도를 계속하였습니다. 8월 14일에는 김일성 종합대학 과학자 산림집 건설장, 8월 17일에는 마식령 스키장 건설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경제 성과에 대한 선전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보도 매체를 통해 평양의 비타민C 공장 완공, 백두산 성군 청년 발전소의 조합 수조 건설 완공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또 기계공업성 산하 공장 기업소 등의 초과 성과 달성도 선전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3일 인민소비품 전시회를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하여 300여 종 약 2만 7천 개 소비품을 전시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대내적인 움직임은 경제 성과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외 동향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북한은 러시아, 아프리카 등 관련 국가의 친선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8.15를 계기로 일본과 미국에 대한 비난도 계속하였습니다. 외교 활동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있었나요? 우선 광복 68주년을 기념하여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 간의 친서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에 아프리카 기니를 방문하여 기니 대통령과 면담하였고 8월 15일에는 아프리카 베냉을 방문하였습니다. 북한의 미국과 일본에 대한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비난을 이어갔나요? 8.15 광복절을 계기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일본 강요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을 소재로 한 비난을 계속하였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하였고 미국의 불성실한 태도로 한반도 평화가 보장되지 못하였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북한의 주요 동향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 북한에서 예정된 주요한 행사나 일정에 관한 소식 전해주시죠. 이번 주에는 북한 내부적으로 주요 일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반면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당국 차원에서는 우리 측에서 제의한 남북 적십자 실무회담이 8월 23일에 개최될 예정이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협의가 문서 교환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금강산 관광을 위한 실무회담을 8월 22일에 개최하자고 제의하였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도 우리 측 불교 단체와 북한의 조선 불교도 연맹과의 실무 접촉이 심양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하계 유니버시티 대회 관련 북한 청소년 4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번 한 주간 북한을 중심으로 한 전망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우선 대내적으로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북한은 대내적으로 북한 정권 수립인 구구절을 목표로 경제 분야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김정은이 애민 지도자 이미지 선전을 위해 주민 편의시설 건설 등을 체제 성과로 계속 부각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남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의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남면에서는 유화 공세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연기한 공세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8월 18일 북한의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8월 22일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회담은 8월 23일에 개최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보도 매체를 이용하여 6.15 선언 및 14선언 이행, 민족적 화해 단합 등을 계속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외적인 측면에서의 북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예, 중국, 미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의 관계 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합의 등 남북관계 개선을 대외관계 정상화를 위한 명분으로 적극 활용해 나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한국계 미국인 배준호 씨를 활용하여 미국과의 접촉 시도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세분석 총괄과의 조용식 사무관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남측 이산가족만 7만여 명, 그중 80% 이상이 70세가 넘는 고령자입니다. 이산가족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정치적인 배경 없이 남북의 순수한 인도적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